한국의 완벽한 질서를 보고 충격을 받은 태국 관광부 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장관이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공개하자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장관의 발언에 분노를 표하며 거리로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태국 장관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런 파장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클로이 윌슨입니다. 국제도시개발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녔죠.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까지 32년을 살면서 도시라는 건 어느 정도 혼란스러워야 살아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도시는 뭔가 인위적이고 생명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묘하게 불편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공항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출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까 싶었죠. 히드로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가끔 쓰레기도 눈에 띄었는데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모두 정중했고 안내 표지판들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청결했어요. 이런 모습이 과연 일상적인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노력인지 궁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고 신호등은 정확히 작동했죠.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들은 차선을 지키며 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일까?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일까?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빨간 신호에도 길을 건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죠. 택시 기사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언어의 벽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사분은 친절했고 안전운전을 하셨죠. 런던 택시 기사들은 때로는 과속을 하거나 불친절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로비의 완벽한 청결함,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런던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때로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직원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죠. 방에서 짐을 풀면서 내일 있을 한국과 태국 관광협력 포럼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태국 관광부 장관과 함께 진행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장관은 태국 재벌 출신으로 권위적이지만 추진력이 강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유분방한 태국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죠. 반면 한국은 어떨까 싶었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융통성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저녁 시간인데도 거리는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걷고 차들은 신호를 지키며 움직였죠. 런던의 러시아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거든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도시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너무 조용하고 통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그저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억압받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사회적 압박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거리가 활기차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봤어요.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전동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 탑승했죠. 런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인데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질서가 과연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강제적인 규칙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 답답해 보였거든요. 방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특별히 신경 쓰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한국은 너무 통제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효율적이고 깨끗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뭔가 생명력이 부족해 보였죠. 내일 회의에서 만날 사람들은 어떨까 싶었죠. 아마 매우 형식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일 것 같았어요. 태국 장관의 자유분방한 스타일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태국보다 발전되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너무 경직된 사회 같아서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30분 동안은 내일 일정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융통성이 없을까봐 걱정됐어요. 태국 장관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태국 관광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쏨차이 장관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었죠. 저와 악수를 나누며 밝게 웃었습니다. 클로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과 만나는 게 기대되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좀 딱딱할 것 같아요. 쏨차이 장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본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너무 완벽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태국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태국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아, 태국은 자유롭죠. 사람들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요. 물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너무 통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쏨차이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 서울의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연출인지 궁금했어요. 회의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쏨차이 장관은 계속 한국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규칙보다는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부러웠어요. 클로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글쎄요, 확실히 런던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질서정연해서 오히려 어색하달까요?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쏨차이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질서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생각 말이죠. 회의 장소 앞에 도착했을 때 쏨차이 장관은 자신의 외제차를 호텔 앞 길가에 세웠습니다. 명백히 주차금지 구역이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차 키를 호텔 발렛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태국에서는 이런 거 문제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당황했어요. 분명히 주차금지 구역인데 저렇게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쏨차이 장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한국이라도 한 번쯤은 눈 감아줄지도 모르죠.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융통성이 전혀 없을 리는 없잖아요. 쏨차이 장관의 말에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규칙을 중시한다고 해도 외국 정부 고위 관리라면 어느 정도 배려해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중요한 회의를 위해 온 상황이니까 말이죠. 처음 30분 동안은 그저 한국의 경직된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쏨차이 장관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너무 형식적이고 융통성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쏨차이 장관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자주 언급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태국에서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배려해줘요. 주차 문제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쏨차이 장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도 어느 정도 배려해줄 것 같았어요. 한국 참석자들을 기다리면서 쏨차이 장관은 계속 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규칙보다는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저도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경직된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강해졌습니다. 어제 본 완벽한 질서가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강제적인 규칙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마지막 30분 동안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습니다. 아마 매우 형식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일 것 같았어요. 쏨차이 장관의 자유분방한 스타일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는 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쏨차이 장관과 저는 식당으로 이동하려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쏨차이 장관이 갑자기 멈춰 서더라고요. 자신의 차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차가 없네요. 분명히 여기 세워뒀는데. 저도 그제야 자세히 보니까 차가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쏨차이 장관이 그 종이를 떼어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견인 안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전 11시 30분에 주차하고 오후 12시에 견인되었다고 나와 있었죠. 이게 뭐야? 고작 30분 주차했다고 차를 가져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쏨차이 장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흥미로웠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아마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장관님이 외국 정부 고위 관리라고 설명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저는 쏨차이 장관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장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계속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처음 30분 동안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차량 견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해줬어요. 그리고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면 교통행정공단 사무소에 가야 한다고 안내해줬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태국 정부 장관이에요. 중요한 회의를 위해 온 건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쏨차이 장관이 호텔 직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규칙은 규칙이라고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된다고 말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권위나 지위에 상관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런던에서는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교통행정공단 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쏨차이 장관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말했죠. 클로이 씨,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고작 30분 주차했다고 차를 가져가다니. 글쎄요,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엄격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한편으로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특히 외국 정부 고위 관리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교통행정공단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쏨차이 장관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불만을 표시했어요. 저는 그런 장관을 따라가면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직된 사회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마지막 30분 동안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쏨차이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국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만약 원칙을 고수한다면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았죠. 교통행정공단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민원인들도 질서정연하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죠. 쏨차이 장관은 번호표를 뽑는 것도 무시하고 직접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태국 관광부 장관입니다. 중요한 회의 때문에 잠깐 주차했는데 차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주임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매우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만 먼저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불법 주차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쏨차이 장관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공무원들이 정말 원칙을 고수하는구나 싶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외국 정부 장관이에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주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견인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CCTV 영상으로 불법 주차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CCTV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거였죠. 단순히 누군가가 신고해서 견인된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30분 동안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주임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CCTV 영상에 차량이 주차된 시간부터 견인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보세요. 오전 11시 30분에 주차하셨고 오후 12시에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서 30분 이상 주차하면 자동으로 견인 처리됩니다. 쏨차이 장관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영상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태국 정부 장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나요? 김주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장관이든 누구든 질서는 같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권위나 지위에 상관없이 규칙을 적용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런던에서는 때로는 유명인이나 권력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차 규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어요. 쏨차이 장관은 마지못해 비용을 지불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엄격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엄격한 게 아니라 정확하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30분 동안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쏨차이 장관의 반응과 한국 공무원의 대응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견인 보관소에 도착했을 때 쏨차이 장관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고급 외제차가 다른 견인 차량들과 함께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받던 대우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차가 저런 곳에 있다니. 쏨차이 장관은 보관소 직원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 장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어요. 저는 태국 관광부 장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즉시 차를 돌려주세요. 하지만 보관소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계장이라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매우 차분하고 원칙적인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만 견인료와 보관료를 먼저 지불해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쏨차이 장관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태국에서는 절대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서 계속 항의했어요. 하지만 박 계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겁니다. 장관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권위나 지위에 상관없이 규칙을 적용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공정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처음 30분 동안은 쏨차이 장관의 계속되는 항의를 지켜봤습니다.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지만 한국 직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외국 정부 장관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쏨차이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반응이 신기했어요. 박 계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권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규칙을 적용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엄격한 게 아니라 공정한 거였던 거예요. 이 나라에는 정치보다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쏨차이 장관은 결국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는데 금액보다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계속 불평했거든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쏨차이 장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평소에 받던 대우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공정하다는 걸 느꼈어요. 권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를 찾아가면서 쏨차이 장관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았죠. 장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쏨차이 장관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에요. 태국에서는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배려해주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쏨차이 장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공정한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30분 동안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쏨차이 장관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장관을 보면서 태국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장관님, 태국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나요? 쏨차이 장관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규칙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배려해주죠. 주차 문제 같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경찰관들도 제 얼굴을 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태국에서의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방콕에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도로 위는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차들이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있고 교통신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맞아요. 방콕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도로가 정말 복잡했어요. 쏨차이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태국의 매력이에요.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런 무질서가 정말 좋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체계적인 시스템과 비교해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처음 30분 동안은
태국의 교통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쏨차이 장관은 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방콕에서는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활기찬 도시의 증거 아닌가요? 너무 조용하고 정돈된 것보다는 역동적인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과연 교통체증이 활기찬 도시의 증거일까요?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결과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태국에서의 다른 경험들도 떠올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올라와서 달리는 모습, 상점 앞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차들, 횡단보도 없이 길을 건드는 사람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안전은 어떤가요? 교통사고가 많지 않나요? 쏨차이 장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교통사고가 꽤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게 자유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유의 대가로 사람들의 안전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과 너무 대조적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시스템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때로는 경직되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쏨차이 장관과 헤어진 후 저는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완벽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걷고 있었고 신호등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배려했죠.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연출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였던 거예요. 마지막 30분 동안은 태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한국의 질서정연한 시스템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모든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더 발전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서울 곳곳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질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질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학교 앞이었는데 아침 등교 시간이라 많은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급한 듯 보이는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모든 차가 완전히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길을 건드려고 하면 차들이 먼저 멈춰서 기다렸죠.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관찰했어요.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자발적인 행동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운전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조심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훈육이 아니라 자발적인 문화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강제적인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동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 탑승했죠. 특히 인상적인 건 노약자석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도 노인이나 임산부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비워두고 있었어요.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였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질서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간 곳은 홍대 근처의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비교적 깨끗했어요. 젊은이들도 쓰레기통을 찾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죠. 술을 마신 사람들도 있었지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어요. 즐기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만 담배를 피웠죠. 비흡연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쓰레기를 챙겨가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원은 깨끗했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구분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행자들을 배려해서 천천히 지나갔죠. 마지막 30분 동안은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단순히 강제적인 규칙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문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의 품격이 정말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과 태국 관광협력 포럼의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쏨차이 장관은 어제의 일 때문에 많이 침울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면서 쏨차이 장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씨, 솔직히 말하면 이번 한국 방문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장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이고 공정한 사회였던 거예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광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체류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쏨차이 장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방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질서와 공정함에 대해서 말이죠. 기자들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쏨차이 장관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불법 주차를 했는데 아무런 예외도 없이 견인되었어요. 저는 태국 정부 장관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더군요. 처음 30분 동안은 쏨차이 장관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태국에서는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은 질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쏨차이 장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같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를 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태국도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기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태국 장관의 변화된 모습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쏨차이 장관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쏨차이 장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앞으로 태국에서도 교통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쏨차이 장관의 다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쏨차이 장관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관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클로이 씨, 저는 이번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가장 조용한 규칙들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군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서울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질서와 배려가 만들어내는 사회의 품격을 제대로 봤거든요. 마지막 30분 동안은 이번 출장의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많은 도시들을 봤지만 한국처럼 시민의식이 높은 곳은 처음이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억압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라는 걸 깨달았죠. 런던으로 돌아가서도 이번 경험을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른 도시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었거든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